지금 현재 시간 아침 7시 10분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바쁘게 일찍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의 7, 8년간을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삶을 살아왔었던 것 같다. 주님은 때를 따라 두시는 은혜를 항상 보이시며 목회를 이끌어 주셨던 건 분명하다. 나는 엘리야와 까마귀의 이야기를 설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실감하며 살았지만 때때로 돈을 빌려야만 해결되는 일들도 있었다. 그래서 1년이면 수차례 빌리는 일은 반복되었고 삶의 큰 무게였다. 사실 한 달이 보장된 삶이 아니기에 종종 삶에 대한 중압감에 두려움을 갖기도 하였다. 한 달의 지출과 수입을 맞추다 보면 영 맞지 않으니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1, 2년도 아닌 오랜 세월 동안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하기에 내 몸에 전해오는 삶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결과가 될 것이다. 더구나 금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 더욱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잠길 때가 많았다. 그러던 중 드라마 야인실의 신마적 역을 맡았던 배우 최철호의 이야기가 기사에 실렸는데 택배 배송하차 일을 야간에 하고 있는 사연이 동영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한번 돈 좀 벌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나는 일자리를 알아보았다. 세상 경험이 전혀 없는 나로서 운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렇다고 운전하는 일을 할 수는 없었다. 주일마다 온라인 예배를 인도해야 하고 특별한 일이 목회상 종종 있는 관계로 일용직이 적합하다 생각되었다. 흔히들 말하는 인력사무소에 전화를 해보니 일을 하려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구로 쪽에 있는 교육장에서 다음날 4시간 교육을 받았다. 60세 이상은 교육비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받기도 했다. 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발부받고 다음날 신촌에 있는 인력사무소에 나갔다. 사무실에서는 이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아침 6시까지 오면 된다고 하였다. 일용직은 그날 일이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첫날 출근하면서 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근하게 되었다. 난 아침을 집에서 먹고 6시까지 가게 되었다. 첫날이라 사무실까지 가면서 미지의 세계로 가고 있는 기분을 한껏 느낄 수밖에 없었다. 처음 접해보는 일이니 미지의 세계 그 자체였다. 첫날 배정된 곳이 마포구 망원 지역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이었다. 총 36세대를 짓는 공사니 소규모의 건설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4명이 현장에 배정되었는데 팀장격으로 양반장이라는 이가 이끌게 되었다. 양반장은 이 글에서 소개하고 싶을 만큼 내게 좋은 인상을 남긴 사람이다. 우리 4명은 마을버스를 타고 현장을 가는데 약 25분 정도 소요가 되었다. 현장에 7시까지 가면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에서 내려 편의점을 들렸다. 거기서 컵라면을 먹는 것이었다. 난 집에서 아침을 잘 먹고 나왔기에 사양하였다. 버스에서 내려 현장을 가는 중간에 마포지방 평소 잘 아는 목사의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참 묘한 기분이 들었다. 시간이 6시 30분쯤이었으니 이전이라면 난 새벽 기도회와 개인 기도를 마치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난 그 목회자를 떠올리며 내 모습이 참 처량하게 생각되었다. 어쩌면 자의적 결단이지만 상황에 떠밀려 지금 노가다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순전히 체험만이 목적이라면 서글픈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어쨌든 뭔가 단단히 결심하고 일용직 공사판에 나온 나였기에 개의치 않고 일터를 향했다. 현장에 도착하여 맨 처음은 옷을 갈아입는 일이다. 우리는 공사 중인 2층으로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복장을 보니 노가다 복장으로 잘 어울리는 것으로 보였는데 거기에 비하면 내 복장은 영 아니었다. 역시 초짜의 냄새가 복장에서도 물씬 풍기는 것이었다. 난 목장갑도 준비하지 않았고 안전화도 신지 않고 운동화를 신게 되었다. 양반장은 그런 내게 안전화가 있어야 된다고 알려주며 목장갑은 현장 사무실에서 구해 주었다. 안전화는 필수품이었다. 공사장에서 발을 찔리거나 다칠 일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난 퇴근하고 안전화를 구매했는데 6만 원이어서 생각보다 비싼 가격이었다. 맨 먼저 안전제일이라고 새겨진 노란 펜스를 걷고 일을 시작했는데 미장이나 용접 또는 벽돌을 쌓는 기술자의 조공이 아니라 잡부의 일을 해야 하기에 현장에서 생기는 모든 일의 마지막 처리를 우리는 담당해야 했다. 첫날부터 난 정말이지 빡센 일을 만나게 되었다. 매일 하는 일이 달랐는데 첫날은 매우 힘든 일이 계속되어서 노가다의 맛을 톡톡히 본 날이었다. 며칠이 지났을 때 난 첫날의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알게 된 것이다. 내 만보기에는 34,800보 정도의 걸음이 찍혀 있었다. 어찌 보면 난생 처음 경험해 보는 그러한 숫자일 것이다. 난 일이 서툴러 첫날부터 손톱이 2개나 부상을 입었다. 오른쪽 장지와 왼쪽 검지였다. 마대를 잡을 때 요령이 없어서 손톱이 꺾이게 된 것이다. 그날 상차, 즉 차에 짐을 싣는 것도 하였는데 쓰레기가 담긴 수백 개의 마대를 차에 실어야 했다. 오전 11시 30분이 되니 점심시간이었다. 점심은 가정식 백반으로 6,000원짜리였다. 점심을 먹으면 오후 1시까지 쉬는 시간이다. 아침 7시에 일이 시작되니 오전에만 4시간 30분을 일하는 것이다. 언제나 시간이 가장 더디게 가는 때는 오전이었다. 새벽 같은 시간에 일이 시작되어 오전 11시 30분까지 일을 하기에 참으로 시간이 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매일 느끼게 된다. 그런가 하면 오후는 어찌어찌 하다 보면 오후 4시가 되어 일이 끝나가는 것이다. 하루 8시간 일이니 오후 4시 30분까지 일해야 8시간이 채워진다. 첫날 일은 5시 6분이 되어서 끝나게 되었다. 펜스를 다시 쳐야 하기 때문에 일을 마쳐도 펜스를 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여러 날이 지나 첫날이 좀 일이 늦게 끝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묘하게도 첫날은 일도 늦게 끝나고 고된 일이어서 톡톡히 신고식을 한 것이다. 일을 마치고 다시 용역 사무실로 돌아오는 나는 상당히 녹초가 되어 있었다. 용역 사무실로 돌아오니 당일 일당을 주는 것이었다. 11만 6천 원이었다. 13만 원짜리 일인데 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교회가 아닌 사회에서 일하고 처음 받는 것이어서 돈 버는 것이 실감되기도 하고 신기하기까지 했다. 난 한 푼도 안 빼고 아내에게 다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돈을 내놓자 아내는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벌은 돈인데 그걸 다 받냐는 것이다. 나는 가장으로서 돈 벌어서 자랑스럽게 아내에게 주고 싶었고 첫날이기에 더 의미가 있는 돈이어서 기필코 아내에게 돈을 쥐어 주었다. 그때의 아내의 표정은 내 마음을 지금도 안쓰럽게 하고 있다. 나 역시 눈물이 핑 돌지만 의연한 척 하였다. 실제 나도 첫날 오전엔 마음이 착잡하였다. 목회 35년 차인데 이렇게 노가다 현장에 내가 나올 수밖에 없다니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우울하고 위축되기도 했다. 그러나 왠지 오후부터는 가벼운 마음이 되었다. 집에 돌아오니 7시 30분이 되었다. 안전화를 사기 위해 모래내 시장에서 내리게 되었고 신발 가게를 찾는데 시간도 걸리기도 하였다. 저녁을 먹고 보니 8시가 훨씬 지나고 있어 내일 출근을 위해 10시 이전에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1시간 남짓한 개인 시간이 있을 뿐이었다. 둘째 날도 역시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였다. 신축하는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여기 현장에서는 우리 인력 사무실에서 사람을 쓸 것 같았다. 이런 사실을 알고 보니 건설회사의 직원들에게 일 잘하는 용역 사무실이라는 인상을 심어줘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난 목사로서 차츰 내 신분을 알게 되기도 할 것이기에 더욱 모든 면에서 조심하며 열심히 일하였다. 그리고 노가다 현장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무슨 일이든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현장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루 한 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일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나를 좀 더 빨리 생각보다 노가다 현장에서 벗어나게 만들기도 하였다. 7일차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었는데 난 그날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된 것이다. 결국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돈벌이에 나섰구나 하는 결론이었다. 노가다 현장에서 62세 이상인 나와 같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 우리 인력 사무실에도 나를 포함 3명이 있었다. 며칠 일하다 보니 노가다를 60이 넘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다. 종종 쉬운 일이 걸릴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하는 일이 편한 게 있을 수 없다. 첫날 부상을 입은 손톱이 계속 신경 쓰인다. 며칠이 지나니 진물이 났다. 잘못하면 크게 곪게 될지도 몰라 집에 있는 항생제를 복용했다. 다행히 병원을 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손톱이 빠져나갈 것 같다. 손톱이 심하게 꺾여 새 손톱이 나야 했다. 약국에서는 병원에 가서 손톱을 빼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손톱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곪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난 10일 동안 일했던 노가다 현장 이야기를 몇 회에 걸쳐 유튜브에 올리고자 한다. 다음 유튜브는 현장의 이야기를 상세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구독 누르셔서 다음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